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저는 아삭한 사과 참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사과 한 개씩을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생활에서 자신만의 작은 규칙을 만들고 또 이것을 습관화한다면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으면 참 좋다는 이 오프닝처럼 사과는 어떤 효능을 지닌 과일일까요? 이 사과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의 이제 장에 연동 운동을 보강을 해서 대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고 항산화 효과로 우리 몸에 이제 노화를 예방을 하면서 호흡기나 혈압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오미가 중요한데요. 대체로 이제 사과 중에 새콤한 맛이 강한 사과가 있고 새콤한 맛보다는 달달한 맛이 강한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좀 새콤한 게 좀 당기고 맛있다 그러면 새콤, 달콤한 사과로 드시면 되고 나는 새콤한 거 먹고 나면 이가 좀 시리다. 신 걸 좀 먹으면 속이 좀 쓰리다. 이런 경우에는 신맛이 완전히 사라진 단맛의 사과를 자신의 오미의 취향대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취향에 맞는 사과로 아삭하고 새콤하게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담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맥주를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알려진 통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40 통풍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통풍이 어떤 질환일까요? 예, 통풍은 우리 몸에 이제 대사 산물인 이제 요산이 내 혈중에 이제 남아 있고 또 양이 높아지면서 이 요산염이 근육이나 인대 조직에 침착이 되고 쌓이면서 염증과 이제 통증을 동반을 하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보통 통풍에 걸리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통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통풍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출되어야 할 요산이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음식이든 내 체력에, 내 위장이나 내 몸의 상태에 비해서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내 음식을 과하게 섭취할 때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식적과 담음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내에서 스스로 과잉되게 만들게 됩니다. 특히 림프종이나 이제 백혈병 등,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 내 몸에서 요산을 스스로 만들게 되면서 통풍이 재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대사물질인 이 요산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내 몸의 찌꺼기, 혈액의 이제 찌꺼기를 콩팥에서 걸러서 방광을 거쳐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내는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 혈중에 이제 요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변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장에 남아있게 되면 찌꺼기가 재생산이 되면서 요산의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 경우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 중에도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중에 뭐 환경이 바뀌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바로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변과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게 되면 찌꺼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항상 소변이나 대변 또는 소화가 잘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풍 증상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통풍을 겪어본 사람들은 질병 중에서 가장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통증을 1에서 이제 10의 범위로 정했을 때 출산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팔의 통증이라고 하면 이 통풍은 9에 해당한다는 의학계의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통증의 강도가 아주 심해서 통증이 갑자기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엄지발가락 쪽으로 오게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의지해서 오거나 이제 휠체어를 타고 또는 이제 목발에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풍이 흔히 엄지발가락 쪽, 발가락 관절에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풍이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부위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이라든지 발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열감이 나타나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아주 심해서 이제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발로 나타나지만 무릎이나 이제 손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요산 수치 또 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요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요산의 수치가 정상 수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꼭 체크를 해서 이제 음식과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통풍이 잘 생기는 체질 혹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풍은 먹는 음식에 비해서 이제 배출량이 적고 또 내 몸에 이제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제 식탐이 많고 남성분들 특히 이제 술과 고량 진미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환경이 바뀐다든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딱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화 상담을 할 때도 항상 묻는 게 있잖아요. 대변은 잘 보시는지 소변은 시원하게 나가는지.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이 잘 나가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문화는 내가 먹은 음식량은 항상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뭐 매일 한 번씩 안 보아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있고 연세가 고령인 분들은 장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2, 3일에 한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에 한번 보는데 시원하게 보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으면 괜찮은데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덜 나온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변비를 꼭 같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장과 방광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신장과 방광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방광,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조금 선천적으로 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계실 때 TV를 볼 때 볼륨을 올리시는 분이 있고 볼륨을 자꾸 낮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자꾸 볼륨을 높인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항상 귀만 보지 마시고 이때는 이제 콩팥과 방광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땀이 거의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내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은 이제 땀을 통해서 나가고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땀이 많이 나가지 않고 피부가 고우신 분들이 땀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수분 양이 불필요한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항상 땀을 내는 운동을 적절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내가 땀이 잘 나는 체질인지 좀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인지도 평소에 판단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금 이 체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통풍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또 방치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혈액 중에 요산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산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콩팥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제 신우신염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결석 이런 질환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나 생명에 이제 위협이 되고 고혈압이나 특히 이제 혈관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도 올 수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산 수치를 적절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통풍 치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원인이 지금 5가지가 되는데요. 사실 이 통풍은 요산을 줄이는 통풍약을 먹으면 바로 통증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부분 이제 요선 통풍 환자분들이 이제 그 통풍약을 먹으면 바로 괜찮으니까 또 바로 이제 술이라든지 원래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통풍약을 먹으면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원인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통증은 없지만 내 몸에서 요산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콩팥에서는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도 깨끗하지를 못하고 이 혈액에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를 공급받는 내 조직들도 맑고 깨끗한 걸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장육부라든지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의 이제 세포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잘 먹는다,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를 보게 되고 이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는 약을 쓰게 되고 특히 요산 수치가 있어서 통풍약을 먹는데 한 3개월 먹었더니 이제 1개월 정도 끊고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소화나 대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야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안 생기고 이로 인해서 그 요산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땀이 적절하게 나가야 되는데 특히 밤에 나는 땀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이때 일상적으로 뭐 청년들 아주 건강한 분들은 밤에 땀을 내는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60이 넘거나 몸이 좀 약하신 분들, 특히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할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뭐가 개운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밤에 땀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낮에 잠깐 좀 빠르게 걷기라든지 이제 계단 올라가기를 통해서 이 땀을 내는 치료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통풍 관리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따뜻한 한방차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때 제가 이제 그 통풍은 과체중인 경우와 정상 체중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음식을 과하게 섭취했다든지 대변과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든지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어떠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과체중인 경우에 내가 통풍이 자꾸 재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과 백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에는 향부자와 백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콩팥에서 혈액에 이제 요산을 걸러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콩팥은 우리 몸의 이제 허리 뒤쪽에 있고 또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꼭 빈속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고 저녁 때 식사하기 전에 또는 출출할 때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체중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통풍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있는 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연락을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 나이는 이제 50대입니다. 예.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키는 180 정도 되고요. 네. 체중은 한 100kg 정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박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제일 불편한 거는요. 우선 제가 평상시에도 식사가 좀 불규칙하고요. 예. 그다음에 술 담배는 전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요. 예. 제가 제일 불편한 거는 변비 때문에요. 변비 때문에 이렇게 한방적인 치료를 받고자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앞을 전혀 못 보다 보니까는 활동도 많이 못 하고요. 그리고 저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변을 남들 같이 그렇게 심지어는 한 일주일이나 그 정도까지도 전혀 아주 못 보는 건 아닌데, 변의 양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을 때는 봅니다만, 제가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설사는 안 하는데 변 볼 때 너무 힘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먼저 달에 한 20일 전에 항문외과 가서
그 항문 내시경하고 항문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이 항문의 두 번째 손가락까지는 들어간다. 그래서 항문 협착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병원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박사님께 이게 좋은 말씀을 듣고자 싶어서 전화 드렸고요. 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사는 동네 한의원이든 아니면 부산 시내 어디 한의원이든 간에 저 박사님께서 그게 오늘이라도 시원하게 뭐 말 그대로 쾌변을 좀 하고 싶어서요. 장 속에 너무 숙변이 많다 보니까 헛배도 부르고 가스도 많이 차고 아주 제가 앞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만 변 좀 시원하게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박사님. 네. 예. 지금 현재 그 예. 키가 180에 이제 몸무게가 100kg신데요. 뭐 예.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그런 건 없고 제가 내과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광하고 전립선이 안 좋아서 비뇨기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내과에서는 무슨 약 복용하세요? 네, 의장약입니다. 의장약하고 또 이제 예. 그런 거고, 저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저녁에 그 이제 방광약을 하루에 한 번 먹고 있고, 내과 약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별히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 평상시에도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네. 제가 앞이 안 보이고 활동은 남들보다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양이 좀 적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 당연히 예. 장에 이제 연동 운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현재 지금 항문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항문에 이제 문제는 아니고 결국 예. 괄약근이 너무 꽉 조여져서 뭐 대변이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아니고 지금 예. 장 자체에서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경우가 이제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면 복부가 비만해지잖아요. 예, 복부가 비만해지면 또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눈이 불편하시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니까 스트레스가 네.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음식은 뭐 밀가루 음식이 아주 나쁘다. 예, 이러거나 우리가 지금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라면을 전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뭐 빵을 좀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땡길 때는 드셔 주시면 돼요. 예, 그 대신 뭐 빵을 그때는 이제 내가 조금 뭐 한 개 먹는다든지 한 3분의 2 정도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라면이 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 종류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이런 때는 뭐 국물 있는 면 종류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드셔주셔야 돼요. 지금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방금 말씀드리지만 먹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드실 때 양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뭐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맛있다 보면 사람이 조금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점심 때 예를 들면 좀 패스트푸드 시켜서 좀 먹었다. 나도 모르게 좀 더 먹었다. 그러면 음식을 더 먹었을 때는 저녁 때 배가 덜 고프잖아요. 예, 그러면 저녁은 그때 굶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음식은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장의 연동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배를 마사지를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집에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앉았다가 섰다가 또 앉았다가 섰다가 네. 조금씩 네, 네.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배를 이렇게 자신의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 지금 걷거나 그런 건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니 혼자 사실 바깥에서는 혼자 뭐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 예. 걸으시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안에서는 방에서는 내가 잠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앞이 좀 불편하고 내가 몸이 좀 무거워지면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예, 네, 그렇다 네. 보면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러면 나도 네. 모르게 재밌으면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거 바로 시간이 가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항상 30분 정도로 해서 그 핸드폰에 그 예. 소리를 올려놓고 무조건 앉아 있다가 서서 움직였다가 거기 이제 집에서 뭐 화장실도 한번 들어갔다가 식탁도 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약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이렇게 배만 마사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가 예민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통풍하면서도 마지막 원인을 스트레스로 잡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변비가 더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장을 따뜻하게 해서 연동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 한약을 제가 한방차를 드리는 것은 스스로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설사로 빼게 되면 오히려 기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 네. 이 차요법은 뭐 지금 오늘 당장 먹는다 해서 오늘 쾌변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양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네. 보고 싶은데 너무 안 나간다 그러면 양약의 도움을 한 번씩 받고 우선은 그 장에서 연동 운동을 되고 변을 보아도 전보다 뭐가 좀 쉽게 나온 느낌이네, 조금 더 나온 느낌, 예,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한방차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우미분 받을 수 있으면 또 가까운 한의원에 가면 그 변비에 치료하는 그 체질을 보아서 뭐 환약이라든지 가루약이 있으니까 제 네, 한방차를 드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도 한번 가 보세요. 아,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 경우 대부분 이제 그 장만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과민성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는데 과민성 대장 증상의 원인이 신경성입니다. 예, 예, 결국 예. 신경성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불편한 증상들이 있고 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배는 나오고 체중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예, 향부자와 연자육에 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창출과 예, 진피, 예, 감초 이 세 가지 약을 더 넣어서 각각 5g씩으로 해서 물을 그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네, 네, 네. 이 차 요법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번 드세요. 네, 예, 네, 그렇게 네. 해서 이 차 요법을 4개월 꾸준히 드시면서 아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앉아서도 예, 손과 네, 네. 발을 우리 터는 운동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네. 항상 손과 발을 같이 이제 움직여 주시고 배를 마사지를 해 주시고 방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음식이 내가 뭐가 너무 이렇게 뭐 방송 보다 보면 아우 저 음식은 너무 먹고 싶다 들었을 네, 때 네. 갑자기 땡긴다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음식은 그냥 드셔 주시면 돼요. 네, 예, 그 네, 대신 네.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먹었을 때 예, 다음 끼니 때 배가 안 고프면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한 끼씩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 전화 이제 끊으면 저희 방송국에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그리스 역사가인 호모가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한 배입니다. 수분이 가득한 과일이죠. 배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배하면 대표적으로 기관지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기관지에 왜 좋을까요? 이 배에는 특히 많은 누테올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 염증을 제거를 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관지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고 배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배에는 펙틴이라는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또 낮추어주고 또 있는 콜레스테롤을 또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저는 배를 생각하면 정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수분이 팡 하고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수분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배를 섭취하면 수분 부족으로 생긴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분 부족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체내에 수분이 많아서 너무 많아도 또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부가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찬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피부에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힘든 경우에는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변비가 있는 경우에 배를 섭취하게 되면 변비에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하면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보통 육회를 먹을 때 배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성분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 배에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갈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곳에 배를 갈아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고기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숙취가 있을 때도 배음료 시원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숙취 효과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술을 먹으면서 소변을 보러 가게 되고 또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을 말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 음료를 드시는데 이때 배즙하고 배 100%즙하고 배 음료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를 깎아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배만 100%된 음료를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삭한 배 혹은 배 음료가 아닌 배즙으로 바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치아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 배에는 이제 오돌오돌하게 이제 씹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석세포입니다. 이 석세포로 인해서 이제 치아 사이에 낀 프라그를 제거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섭취할 때는 식사 후에 이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치아를 잘 안 닦으려고 하는데 저녁 때 밥을 먹고 배를 한 조각 이렇게 먹게 되면 프라그를 제거해 주면서 잇몸과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배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의 고서인 본초, 약초를 정리해 놓은 본초 강목이란 책에서 이 배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찬 걸 먹으면 좀 설사를 한다든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든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섭취를 좀 적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알려드린 이 신의 선물 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는 사실 이제 달여서 요즘 배즙으로 먹는데 달이는 경우에 이제 소화 요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를 따서 구입을 해서 바로 껍질과 깨끗이 씻어서 이제 껍질과 함께 같이 오독오독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화를 돕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되는 배를 살펴봤습니다. 제철 배로 건강한 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언제든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나는 이름은 이건석이고 나이는 77살이고,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예? 키 어느 아, 정도 키가 되실까요? 키는 160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54kg.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궁금하셨는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17일 전에 예.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회를 사주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 열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의원을 갔더니 뭐 코로나 그러면서 코로나 약을 주는데,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체온이나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10일 전에 체온이 184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PCR 검사를 받았지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계속 머리는 아프고 어지럽고 얼굴도 빨갛고 이래서 또 의원을 갔더니 뭐 별다른 약도 안 지어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5일 전에 또 180도까지 열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PCR 검사를 또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래도 음성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의원에 가도 약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체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80도까지 올라갔다가 아니 180도 38도요? 예, 38도, 38도. 예, 예. 38도까지. 예. 지금 현재 체온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온은 정상이에요. 예. 현재 36 도. 혈압약이나 양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예, 지금 혈압약하고 스탠드를 박았기 때문에 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하고 그 피물게 하는 아스피린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먹고 있어요. 예. 지금 그 회를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 열이 계속 올랐다가 지금 현재도 그 어르신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한번 보시면 얼굴이 좀 얼굴이 붓습니까? 빨개요. 예. 가렵지는 않습니까? 예, 가렵진 않아요. 네. 이때 회 드시면서 술도 드셨습니까? 나 요즘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그 약한 3도짜리 그걸 조금 먹었어요. 예, 원래 이제 술 안 드시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 회하고 조금 드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별로 잘 안 되는 편이고 밥맛도 없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지금 그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이제 안 드시다가 술도 이제 드시고 열이 올라오고 지금 열이 올라오면 요즘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과식하거나 채서도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열이 이 경우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꼭 감기 증상하고 그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우 동의보감 이제 내상문에서는 식정류 상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 소화는 잘 안 되는데 소화는 잘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 식사 하루에 2끼 하십니까? 3끼 하십니까? 하루에 보편적으로 2끼 먹는 편이에요. 네. 요즘 대변은 어떠세요? 대변은 약간 묽게 나와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내상열이고 이제 식정열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하고 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하게 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먼저 가세요.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 받고 지금 이렇게 내가 열이 올라서 그 회하고 술을 조금 먹고 열이 올라서 코로나 검사인데 코로나는 아니고 열은 오른다, 얼굴은 붓다, 소화 안 된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침 놓고 지금 그 식정열이나 내상열로 생기는 소화제 성분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차를 그 바로 이제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 갈근. 예, 창출. 예, 진피. 예, 진피. 귤피입니다. 귤 껍질. 귤 껍질. 예. 마지막으로 감초. 감초. 예, 그렇게 4가지를 각각 5g씩 넣어서요. 예, 5g씩 넣고 물을 1200cc 넣으세요. 물을 1200cc 넣고.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열흘만 드세요. 열흘만.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고 약 먹고 그 열이 떨어지고 속이 편해도 이 차 요법은 열흘 정도 계속 복용을 하시면 예, 위하고 장,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식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한방차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 이제 한의원에 가야 되겠구만. 네, 한의원에 바로 가세요. 저하고 전화 끊으시고. 침도 놓고. 예, 그 한의원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고 아마 침 놓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열이 나거나 미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식정류 상한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음식을 먹고 식정류 상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식중독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열이 내 몸에서 적절하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회도 드시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좋은 기분에 의해서 과식을 하고 또 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하고 장에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담열이라는 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증상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손바닥에 열이 나면서 방금 이 어르신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에 가래도 생기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열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 오를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도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하다가 그렇게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밥을 한 공기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는 기운이 나는데 맛있어서 내가 2그릇을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른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상과 바이러스가 같이 침범하는 것을 내상과 외감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코로나는 없고 바이러스는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의원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약을 주었다고 하면 그 약은 기관지 열을 꺼트리는 약이거든요. 근데 열은 내부에서 식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식적이 풀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이게 내상인지 외감인지, 외감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내상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과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외감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고 속도 불편하고 2가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이 오르면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열을 쟀는데 열이 낮았다, 높아졌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상에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내상인지 내상과 외감이 같이 있는 건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열이 올라오는 건지를 구분해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열이 외부에서 나는지 내부에서 나는지 좀 신경 써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소음인 체질인데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현대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워킹맘이라는 이 직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의 그런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누적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는 방법, 한방차가 있을까요? 일단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추위를 많이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와 열이 많은 양체질로 나누어집니다. 한방은 모든 이치가 음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원인 또 체질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오래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체질이나 성격도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처럼 처음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차요법을 먹었는데 좋았는데 그걸 꼭 아내분한테 또는 아내분이 남편한테는 권하시면 꼭 안 된다는 것을 저희 방송에서는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죽엽, 대나무, 잎사귀를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한의원에서 자기가 소양입니다, 열이 많다, 이런 경우가 정확히 구분이 되면 되는데, 내가 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추위를 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이제 음식 문화 있잖아요. 비빔밥,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가화하고 혈이화하고 음이화하고 양이화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음양이 같이 구어한 경우에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향부자와 연자육과 죽엽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도 궁금한데요. 이 지압법도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신문과 음능천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은 새끼손가락에서 지나가면 손목의 안쪽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을 맥을 보면 여기서 맥이 뜁니다. 우리가 엄지손에서도 촌구맥이라고 해서 맥이 뛰는데 이쪽은 폐연혈, 원래는 폐의 강약을 보는 혈자리고, 이쪽 신문, 맥동철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5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손을 이렇게 자신의 엄지손을 살짝 대거나 있으면 지금 맥동처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신문혈과 두 번째 음능철혈입니다. 음능철은 정강이 안쪽 뼈에서 타고 올라가면 무릎 내측 뼈와 만나는 부분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 황제내경에 이제 침에 관계된 그 책이 영추라는 책인데, 영추의 책에서 머리 쪽이라든지 마음 쪽에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놓는 혈자리가 이 음능천입니다. 그래서 신문과 음능천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의 이제 스트레스는 음능천과 후계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후계는 자신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그 새끼손에서 가고 볼록 나와 있는 뼈, 본절이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오목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해서 10초씩 한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능천 혈자리를 똑같이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냥 넘기기가 쉽잖아요. 이걸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이유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그날 내가 스트레스를 생겼는지 진찰을 하다가 보면, 또 워킹맘 같은 경우에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내 살림도 하게 되고 아이들 훈육도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그걸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힘들든지 정신이 힘들든지 뭔가 예민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식사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해 주신 꼭 지압을 이용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특히 동의보감에서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다가 연속극 TV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뒷머리 잡고 넘어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뇌졸중, 중풍이 올 수가 있고 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 당뇨 수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해드렸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사면일장의 원리에 의해서 3시간은 일하고 1시간은 쉰다. 마찬가지로 6시간, 4,6에 24, 18시간은 내가 깨어있고 기본적으로 6시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잠을 자는 중에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내 몸에 이제 오장육부와 세포가 쉬는 기간에 재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충분하게 깊은 잠을 꼭 자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잠을 깊이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나 불면 등으로 잠 못 드는 현대인들 많다고 하는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신체가 회복되어 다음날 일상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